위암을 불러올 수 있는 4가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적을 잘 알아야 물리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암을 부르는 사적이에요. 사적. 네, 사적? 첫 번째로는 위암 위험도를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이는 겁니다. 바로 위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 나왔어요. 와, 저는 광고에서 맨날 헬리코박터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위암을 부르는 아주 나쁜 균이라니까 정말 기분 나쁜데요? 그러니까. 네. 광고 문구만 보고 네. 헬리코박터균이 좋은 균이라고 오해하시는 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 모양의 세균인데요. 한번 감염이 되면은 평생 동안 위장 내에서 머무르면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궤양과 위염 또 위암의 발생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위암과 관련해서는 이 균에 감염이 되면은 위암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은 5살 이전에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요.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그 염증 물질을 이제 일으키게 그렇군요. 계속 발생시키게 돼서 위 점막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위암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최근에 헬리코박터균에 좋은 무슨 요구르트다, 무슨 음식이다 하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런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는 헬리코박터균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헬리코박터균과 관련해서 실제 건강검진표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시표 한번 보여주세요. 건강검진표. 네, 헬리코박터균 양성입니다. 치료 요망됩니다. 매년 위내시경 검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분들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한 70%가 양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그 우리나라 그 식습관이 농경 사회다 보니까 하나의 찌개를 같이 퍼먹는 그런 형태로 많이 했죠. 헬리코박터균은 입에서 입으로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균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습관 때문에 가족 중에 한 명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전 가족한테 전염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헬리코박터균 유병률이 높았고 그로 인해서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현재 서구적인 식습관이 들어오고 개인 접시를 사용하면서 젊은 층에서는 유병률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10대 미만의 청소년들은 더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70%면 10명 중 7명이 이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다는 건데 저는 제 주변에 그거 치료받는다는 얘기는 잘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 치료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또 치료를 해도 잘 재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맞는 건지 궁금해요. 이 교수님. 네.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꼭 치료하셔야 되는 분, 치료하시면 좋은 분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꼭 치료하셔야 되는 분들은 위궤양이 있거나 십이지향 궤양이 있는 분들, 위에 점막 관련 림프종이 있는 분들, 또는 이런 분들은 또한 위암으로 위 내시경 절제를 한 다음에 헬리코박터가 있는 분들은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었거나 앞서 보시다시피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성이 있는 분들은 역시 치료를 하면 좋은데요. 이럴 때 치료를 할 때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헬리코박터 치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위산 분비 억제제하고 항생제를 3-4가지를 섞어서 1주에서 2주 정도 복용을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 완치율은 대략 한 약제마다 다르긴 하는데 60%에서 90%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균 치료를 하고 나면은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재균이 되지 않았으면 2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헬리코박터균 약을 먹으면 속이 많이 불편해서 못 먹겠습니다. 걱정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재균 치료제를 드시면은 설사를 하거나 또는 입맛이 쓰거나 뭐 이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드물지만은 두드러기나 발진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면은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부작용이 심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은 약 복용을 일단 중단하고 저희 처방하신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약을 복용하고
발생하고 나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뒤에 사라지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위암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야겠고요. 그다음 위험 요인을 보면 위암 발생 위험을 6배나 올리는 위벽이 얇아진다, 위축성 위험 나왔는데 사실 저도 건강검진하면 위축성 위험이라고 식생활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위축성 위험 정도는 있지 않나요, 교수님? 일단 그 나이가 들면서 위축성 위험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질환이고요. 40대에는 40%, 한 50대는 50%, 60대가 되면 60% 정도가 갖게 되는 질환입니다.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서 헬리코박터균이 같이 있으면 위암의 발생 위험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와 상의 후에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암 발생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암이 발생하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축성 위험하면 위가 이렇게 위축된다, 수축된다 이런 뜻일까요? 쪼그라든다? 네, 위축성 위험이라고 하면은 위축이라는 말 때문에 위벽 자체가 아주 얇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위에 구조를 보면은 위는 4개의 구조로 돼 있고요. 가장 음식과 닿는 점막, 그다음에 점막하층, 근육, 장막으로 돼 있고 이런 위축성 위험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해서 이 가장 표면에 있는 점막이 얇아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들이 잘 비쳐 보이게 되고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위축성 위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근데 위벽을 저렇게 보기만 해도 빨갛고 너무 막 쓰라렸고 아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증상이 없나요? 이 정도. 네, 위축성 위험이 이제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때로는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축성 위험을 진단받았는데 뭐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윗배가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꼭 위축성 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성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심한지를 저희가 증상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